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늘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도민 호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감염 폭증으로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인들의 자원봉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개신교계 연합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교연에서는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일까요? 감염 폭증 우려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좀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 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은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의 고원돈 암돼지. 8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고요. 2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입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2.5%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것은 왜냐? 임차인과 임대인의 양측의 균형을 고려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네.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 임대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 조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전세를 4억 보증금에 1억을 이제 월세로 돌린다면 기존 체계에서는 매달 월세를 33만 원을 냈다면 10월부터는 월세가 2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준수하지 않아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했을 때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옮긴 뒤에도 살던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계 존비 속 가족이 입주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세입자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의 주택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먼저 있었던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을 거부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만에 하나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 2년간 의무 거주를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전세값마저 오르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그 다세대 연립주택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데요. 올해 들어서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는 5월까지만 하더라도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네. 6월 들어서 6,300건으로 급증하더니 7월에는 7천 건을 상회한 겁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로 아파트에 집중돼 있죠. 상대적으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개입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또 70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개편됐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할 경우에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고용의 취약성과 이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의 봉쇄 조치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엄격해지면 필수직이 아니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실업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비중이 무려 35%로 전체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봉쇄 조치가 강경해질 경우 작업환경 제약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된 건 이런 고용의 충격이 고스란히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고 청년층이면서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예식장 위약금 관련 분쟁이 또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째 3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어제부터 강화됐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멘붕에 빠졌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결혼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미 예식장의 경우엔 계약이 끝난 상태죠. 대부분의 이제 손님들을 감안해서 음식까지 미리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 연기나 취소할 경우는 위약금까지 고스란히 신혼부부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들이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의 요청을 검토한 뒤에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네. 일정 규모 이하 작은 예식업체의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도 그렇고요. 여행, 항공, 숙박업종 등 이른바 5대 업종을 대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원입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후 가장 많은데요. 2분기에 석 달 만에 2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계신용이라는 건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판매신용, 카드사, 할부, 일시금으로 받은 것까지 더하게 되면 이 포괄적인 가계빚을 의미하는데요. 2분기에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이른바 이제 패닉바잉이 한 몫을 하고 있고 공항구매로 인해서 서울의 매매 비중 30대가 가장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B2입니다. 이 동학개미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 증권사의 2분기 신용 공여액도 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은 저금리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좀 덜합니다만 그러나 이 출구 전략, 금리 인상기에는 부메랑이 돼서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단계적 연착륙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2020 경상북도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구미코에서 개최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사고 싶고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 극복, 면역력 강화엔 경상북도 농식품이 최고지. 우리 집 건강비법 경상북도 농식품 산업대전으로 고고고. 홈페이지 사전 등록하시면 할인 쿠폰도 드려요.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20분 거의 다 됐군요. 자,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주요 일간지에 광고까지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일간지의 광고가 전부 실렸는데요. 네. 전면 광고 형태로 대국민 입장문이라고 제목을 달고 실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정부의 어떤 의도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격리를 강요하고 명단 제출을 강요하고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 때문인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실제로 진단을 거부한다거나 병원에서 탈출한다거나 또 밀접 접촉을 했음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경찰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의 권유까지도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더욱더 지금 벌써 누적 확진자 수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600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주장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일단 숫자가 아닌 비율을 밝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특히 교회 측에 검사 숫자를 늘려서 확진자의 숫자를 키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병역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누적 검사자 수와 누적 확진자 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을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비율은 얼마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특정한 집단의 확진자 숫자를 늘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방역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밀접 접촉자들의 진단 숫자와 그리고 그 숫자 중에서 확진된 사람으로 비율을 해서 16.7%나 확진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숫자는 사실은 밀접 접촉자들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이 나온 걸로는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밀폐되어 있는 그런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1시간 이상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QR코드 등등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손세정제 등등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를 명도 집행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교회에서 숙식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환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채 정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들은 교회에 수년간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에게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자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허위로 지금 신도라고 얘기하는 명단을 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그들이 명단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제출했던 그 신도의 명단에는 정광훈 목사의 이름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제공한 명단대로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는 교회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오히려 비틀어서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호가 완전히 뒤집힌 적반하장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먼저 사랑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도의 명단을 보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들도 실수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정광훈 목사의 대리인격인 강현재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확진자라고 하는 법적 정의와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극장에서의 대형 뮤지컬 공연이나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허용한 사례들이 자신들의 사회와 비교가 된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기본적으로 박원순 그 시장의 장례식은 광장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열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기 기록들을 다 남겼고 그런 상태에서 또 철저하게 그 손세정제 등등을 갖다가 활용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네. 극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극장은 요즘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체크들과 더불어서 자기 신원을 갖다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또 들어가서도 2좌석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다 지키고 있고 마스크를 쓴 채로 공연을 봐야 되고 마스크를 혹시라도 내리거나 벗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극장의 안내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뭐 손세정제 정도를 갖다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로 갖다 비치만 해놨을 뿐이고 기록 자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마스크를 다 내리고 침을 튀기면서 뭐 아멘을 외친다거나 노래를 찬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안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그런 극장이나 장례식장의 상황을 그대로 등치시켜서 왜 저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보다도 더욱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극장에서 명예훼손으로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연합이 한교연이라는 단체에서는 정부의 예배와 소모임 금지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을 옹호라도 하듯이 오늘 사랑제일교회의 그런 입장물들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한교연이 사실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고 하는 한기총에서 사실상 탈퇴를 하거나 그래서 새롭게 만든 모임이라서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교회에게만 이런 예배 금지나 소모의 금지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 이게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집에서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과 뭐 가족이라든가 혹은 부부관계여서 같이 확진됐다는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전부 비대면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철저하게 소모임들을 자제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총리가 나와서 직접 호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따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나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막무가내 형태의 신앙을 이성을 갖고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과연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어떤 그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확산을 제한하거나 혹은 위축시키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더욱이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가 그렇게 탄압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방역 지침을 더 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을 적반하장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신들과 전광훈 목사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의 선택은 우리는 전광훈이라든가 혹은 8.15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의 이런 그 선택들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관하다고 하면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지금 특히나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과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할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형제들이 다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학원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3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봉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같이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이나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는 당장 예배를 중단해 주시고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정의당이라든지 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군소정당들은 전부 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입장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쪽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좀 과격한 우익 인사들을 실제적으로 그런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해주고 이번에 집회 같은 경우도 민경욱 전 의원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당원이자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집회를 주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가 또 김문수 전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홍문표 현직 의원까지도 거기 참여해서 심지어는 뭐 햄버거를 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 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이 지금 공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싹쓸이입니다. 여름 안에서. 우리만의 길을 가기.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오케이.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꼴뱅이가 싫어. 나 이러면 섭섭해요. 싹쓸이! 또 꼴을 잡아? 예스! 꼬먼요?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이
싹쓸이 come on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 나 태양 아래 우리 서로가 사랑한 걸 알아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네,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하루였는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네, 매미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여름 안에 있습니다. 연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요즘인데요. 장시간 마스크 착용도 답답한데 날씨까지 많이 더워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들어갈 만마리의 세균을 마스크가 착용을 차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덥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서는 폭염경보 내려져 있는 곳 의성, 안동, 예천, 상주에 폭염경보 나와 있고요. 폭염주의보는 영양, 문경, 청송, 영주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기온 분포를 보면 중부보다는 남부, 특히 영남 지방의 더위가 더 심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강하게 볕이 쏟아지는 데다 300을 넘어오는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뜨겁게 달궈진 것이 원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더위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우리 지역은 다음 주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도에서 35도 정도 다음 주에도 한낮 기온 예상됩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 속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장마철만큼 습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내일만 잘 버티고 나면 토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낙비 예상되고요. 더위를 조금은 식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상주, 예천이 아침에 22도, 한낮에 32도 나와 있고요. 의성, 영양은 21도에서 33도, 청송은 20도에서 32도, 영주는 21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29도, 체감온도는 31.5도, 습도는 76%입니다. 날씨였습니다.